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파도 또 8월 첫 영상이네요. 이번 주가 이제 아마 마지막 여름 휴가철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아무쪼록 이제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, 와, 지난주에 월요일에 1,900원까지 빠져 내려왔었더라고요.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좀 완만하게 이러한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일단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봐서 연말에는 좀 16,000원 그 이상으로 올 한 해 주가가 좀 마감이 될 수 있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는 1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그냥 성의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, 늘 또 말씀드리는 이 정보방 여러분들께 항상 또 오픈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영상 아래쪽 댓글 확인하셔가지고요. 이 정보방에 많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지난 한 주, 오늘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, 당장 중요한 것은 또 이 주식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50억을 유지를 할 것이냐, 아니면 10억으로 또 하향 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, 아무쪼록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또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그러한 좀 정책으로 진행이 되어야 이 시장도 사실상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세금 부분 역시도 좀 잘 개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관세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지만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지금 또 주목을 또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. 결국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 미국 현지의 공장을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또 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세 100%를 언급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파운드리 공장이 이 전략적 가치가 지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와 또 애플 간의 또 이 협력, 그죠? 삼성전자가 또 이 테슬라와 이 애플과 또 함께 하죠.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엔비디아도 말이죠. 중국에 이제 판매한 이 반도체 관련 이 수익금 15% 비중을 이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해요. 결국은 엔비디아도 이 중국 쪽 이 실적을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좀 이게 저가형, 뭐 보급형,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수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워낙에 이 중국에서 발생되는 매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판매 수익 15%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결국은 수출 허가를 받겠다.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지금 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정부도 지금 특별 고려까지도 지금 요청하고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결국 반도체도 이 미국에서 만들려면은 이 품목에 대한 또 관세를 낮춰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뭐 반도체를 만들려면 또 이 소재들 역시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 주요 소재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또 제한하게 되면은 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또 특별 고려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시장의 성장, 그리고 뭐 기업의 주가 성장, 뭐 이러한 것들이 참 결국에는 많은 어떤 실타래가 이제 풀려야만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, 뭐 관세, 그리고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또 이제 정책들,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이제 풀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섹터가 그냥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죠. 그죠? 물론 이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3, 4%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소부장 기업들은 좀 심심한 흐름이거든요. 파도 역시도 1%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반면에서 오늘
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죠? 삼성 SDI 5%대, 포스코홀딩스도 4% 넘는 상승, 뭐 엔캠, 광무, 중앙첨단 소재 뭐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, 리튬 관련주들 뭐 강하게 지금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, 사실 2차 전지랑 반도체도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. 결국 테슬라도 이제 이 자율주행에 또 사용이 되는 이런 칩들,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. 그죠?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성장과 이 반도체의 성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상승 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관세 폭탄에 대한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이 정부 역시도 1%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원점에서 다시 뭐 검토를 해야 한다. 왜냐면 올해 성장률을 하향으로 가져가야 한다. 지금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쭉 지켜보면서,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돌발 변수가 될 이 관세, 일단 뭐 15%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는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언제부터 적용될지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관세 쇼크 때문에 이 대미 수출이 무려 14.2%나 감소했다라는 거고, 전체 수출 역시도 4.3%나 감소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수출 역시도 타격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, 결국은 반도체는 그래도 상승세였어요. 그죠?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미리 사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, 반도체의 이 수출 상승은 뭐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,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, 결국은 이 돌발 변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파도. 사실 이제 양날의 검이 존재하는데, 이 상장 뻥튀기 뭐 이런 의혹들, 2023년 당시에 이 실적 쇼크가 결국은 이제 금감원 또 이 수사로 이어지는, 뭐 검찰 수사까지 지금 또 본격적으로도 착수가 됐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, 이 금감원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7개월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사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 것인지, 부정적으로 이제 해소가 될 것인지, 이건 꾸준하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문제니까 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지난 뭐 한 11년 전 동양의 이 사태를 좀 봤을 때, 이 사실상 뭐 파도의 이 뻥튀기 상장 의혹이 이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 자체는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, 언제나 뭐 어떠한 일이든 간에 100%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선 또 안 되겠죠. 그래서 앞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상장 적격성에 대한 어떤 실질 심사라든지 뭐 상장 폐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이제 이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. 그죠? 우리가 돈을 크게 잃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꾸준하게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집단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참여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은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,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일이겠고, 그래도 앞으로 전망은 사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잖아요. 지난주에 진행했던 요 FMS 2025에서 이 6세대 SSD 컨트롤러를 또 처음으로 또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고, 메타와의 또 이 공동 기조 연설 역시도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 AI 스토리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냐,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저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가면서 꾸준하게 고객사 확보와 이 고객사 유지와,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문으로 이어져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좀 반드시 기대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 1,000억
이 실적 달성을 목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기별 계속 발표가 될 이제 이런 수치들을 꾸준하게 우리가 합산을 해 가면서 좀 기대를 그래도 해 봐야겠죠.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CX의 스위치 역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두의 앞으로의 어떤 기술력 성장성과 지금 현재 이제 리스크로 좀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있는 이런 검찰에 대한 뻥튀기 상장 의혹에 대한 또 수사 본격화, 이러한 좀 양날의 검을 우리가 좀 꾸준하게 같이 지켜보면서 가져가야 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쪼록 뭐 오늘도 좀 약세인데 일단은 요렇게 지금 하락 추세 하나 잡아볼 수가 있겠고, 완만하게 좀 요렇게 우상향 하단 추세를 좀 잡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한동안 요 구간 안에서 좀 머물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12,000원 선, 뭐 최대는 한 12,300원 선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죠. 12,300원 하단 라인은 뭐 한 11,600원에서 11,800원 선. 자, 요렇게 일단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요 상단 추세를 어느 정도 좀 돌파를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다시 한번 좀 요렇게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 만들어지면서 올해 안에 16,000원 그 이상 요렇게 좀 목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, 요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, 또 중요한 게 또 앞으로 있겠죠. 결국은 이제 위험 자산 선호도, 투자 선호도가 좀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, 일단은 지금 8월 들어와서 이제 다음 달 9월 17일에 또 FOMC 일정이 있는데, 요때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9월 또 금리 인하가 증시 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 투자 선호도가 또 개선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요. 자, 이런 부분들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주에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좀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, 소비자 물가지수, 소매 판매 지수, 산업 생산 지수, 또 중요한 경기 지표 발표 있으니까요. 자, 이런 것들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일단은 최근에 뭐 좀 지지부진한 요런 어떤 주가 흐름 요렇게 좀 만들어질 것이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, 늘 말씀드리는 정보방 입장 여러분들 꼭 좀 들어오셔서 수익도 만들어 가시고 정보도 함께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